저는 오늘 제 사위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딸이 결심했습니다. 제 큰딸 수연이요.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아빠, 민찬 오빠를 고소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영걸입니다. 올해 66, 30년 넘게 작은 인쇄소를 운영해왔죠.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두 딸 수연이와 수정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제법 알뜰하게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3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회사 기계가 낡아서 새 인쇄기를 들여야 했어요. 은행 대출은 한도가 꽉 찼고 고민하던 차에 큰 사위 민찬이가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도와드릴게요. 친한 형님이 사채업을 하는데 이자도 괜찮고 믿을 만한 분이에요. 민찬은 수연이와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말씨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래? 그럼 부탁 좀 할까? 그렇게 2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월 2%, 은행보다 조금 높지만 감당할 만했어요. 민찬이 보증도 서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 뒤 갑자기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걸 사장님, 원금 5억에 밀린 이자 1억 5천만 원 언제 갚으실 겁니까? 예. 제가 빌린 건 2억 원인데요. 차용증에 5억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는데요. 사장님 장난하십니까? 저는 그제야 차용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분명 제 도장이 맞는데 금액이 바뀌어 있었어요. 2억이 5억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연이를 불렀습니다. 수연아, 민찬이 좀 바꿔줄래? 수연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 민찬 오빠 요즘 집에 잘 안 와요. 뭐? 한 달째예요. 전화도 안 받고.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차용증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는 그때 피아노 학원을 막 시작한 참이었어요. 학생이 10명도 안 되고 학원비 대출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딸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둘째 수정이는 달랐습니다. 수정이는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 조수였어요. 법률 지식이 있었죠. 제가 고민하는 걸 눈치챈 수정이가 어느 날 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대출 서류 좀 보여주세요. 수정아, 넌 내일이나. 아빠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데요. 제가 좀 볼게요. 수정이는 차용증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이거 조작됐어요. 뭐? 금액 부분 잉크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날짜도 이상해요. 아빠가 서명한 날이 3월 15일인데 금액 기재 부분은 잉크가 훨씬 최근에 쓴 것처럼 보여요.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민찬이가? 수정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한테 말해야 해요. 하지만 수연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수정아, 민찬 오빠가 그럴 리 없어. 혹시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언니 정신 차려. 형부가 한 달째 연락도 없잖아. 그건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거야. 수연이는 민찬을 끝까지 믿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다음 날 민찬의 채권자들이 제 인쇄소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까지 5억 원 안 갚으시면 기계 다 가져갑니다. 잠깐 내가 민찬이 좀 만나고. 민찬? 민찬 씨는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사장님이 빌린 거잖아요. 그들은 정말로 인쇄기를 가져갔습니다. 30년 동안 제 삶이었던 기계를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게 생겼고 납품 계약은 파기됐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가 울면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민찬 오빠 만났어요.
뭐라고 하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차갑게 저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내 아버지 일은 나랑 상관없다고. 그리고는 가버렸어요. 수연이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뒤 수정이가 더 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민찬이 형부가 김성찬 검사와 친한 선후배 사이예요. 뭐? 결혼식 때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김성찬이라는 사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예요. 형사 2부 담당이고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아빠 채무 사건 담당이 바로 형사 2부예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검사까지 매수했다는 뜻이었어요. 수정이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밤새 자료를 뒤지고 로펌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성찬 검사의 과거 사건들까지 조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김성찬 검사. 이미 여러 건에서 금품으로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부에서 모두 묻혔어요. 검찰 내부 유착이 심각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민찬 혼자가 아니었어요. 검사, 사채업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대한 카르텔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수정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포기하면 안 돼요. 수연이는 며칠 동안 집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은 문을 닫았어요. 학생들 앞에 설 수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수연이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섰습니다. 언니, 어디가? 민찬이한테 직접 물어볼 거야. 수정이가 말렸지만 수연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수연이는 민찬의 회사 앞에서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민찬을 붙잡았어요. 오빠, 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찬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수연아, 아직도 모르겠어? 나는 처음부터 너희 아버지 회사가 목적이었어. 뭐? 5년 전 결혼한 것도 잘해준 것도 다 계획이었어. 내 아버지 인쇄소 땅값만 30억이 넘잖아. 그걸 헐값에 넘겨받으려고 했던 거야. 수연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럼 나는 너? 그냥 수단이었어. 민찬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요. 일은 더 악화됐습니다. 김성찬 검사가 직접 움직였어요. 그는 제 채무 사건을 사기 혐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민찬을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식으로요. 이영걸 씨, 조사받으러 나오셔야겠습니다.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나이에 수갑을 찼습니다. 유치장에 갇혔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채로요. 수정이가 로펌 대표 변호사를 설득해서 무료 변론을 맡았지만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수정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기 힘듭니다. 검사가 이미 조서를 조작했고 증거도 대부분 그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합의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땅을 넘기고 사건을 종결하는 쪽으로요. 수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 땅은 우리 집이에요. 아빠가 평생 일해서 장만한. 하지만 싸워봤자 질 겁니다. 그날 밤 유치장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지는 건가?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찰청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김성찬 검사의 비리를 담은 USB였습니다. 그 안에는 민찬이 성찬에게 돈을 준 녹취록, 통화 내역, 그리고 성찬이 과거에 조작한 사건들의 증거가 모두 들어 있었어요. 누가 보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제보 덕분에 검찰 내부에서 감찰이 시작됐어요. 성찬 검사는 즉시 직위 해제됐고 제 사건도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정이가 유치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아빠 풀려나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야? 네. 성찬 검사가 구속됐어요. 그리고 민찬 형부도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대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아직 공정하다는 걸 믿고 싶었어요. 석방된 후 저는 다시 인쇄소를 열었습니다. 물론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기계도 없고 직원도 없었죠. 하지만 작은 중고 인쇄기 한 대를 들여놓고 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연이와 수정이가 도왔습니다. 수연이는 학원을 정리하고 인쇄소 사무를 맡았어요. 수정이는 주말마다 와서 납품을 도왔습니다. 아빠, 이거 어디 갖다 드려요? 수정아, 저기 학교에 갖다 줘. 졸업 앨범이야.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요. 수연이는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민찬과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수연이가 다시 피아노를 쳤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피아노 소리였어요. 쇼팽의 녹턴. 수연이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죠. 언니, 다시 학원 열어.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난 자신이 없어. 언니가 피아노 칠 때 제일 행복해 보여. 민찬 형부 때문에 그걸까지 잃으면 안 돼. 수연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수연이는 작은 피아노 학원을 다시 열었어요. 학생은 단 3명으로 시작했지만 수연이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찬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성찬 검사는 5년형을 받았고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 USB는 누가 보낸 걸까? 어느 날 수정이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어요. 수정 씨, 제가 USB를 보냈습니다. 저는 민찬의 대학 동기였어요. 민찬이 여러 사람을 속이는 걸 봤지만 증거가 없어서 막을 수 없었죠. 그런데 우연히 성찬 검사와의 통화를 녹음하게 됐고 이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저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감사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인쇄소는 다시 직원 5명을 고용할 만큼 회복됐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일감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이의 피아노 학원도 학생이 20명으로 늘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했죠. 수정이는 로펌에서 정식 변호사가 됐습니다. 첫 사건은 채무 사기 피해자를 돕는 일이었어요. 아빠가 겪은 일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어요.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일어섰어요.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직도 민찬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가족을 이용하고 약자를 짓밟고 권력과 결탁하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처럼 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결국 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수연이와 수정이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딸들이 절 붙잡아줬고 우리는 함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그리고 가족을 믿으세요. 그로부터 5년 뒤 수연이는 재혼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만난 학부형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이번엔 진짜 행복하길 바랍니다. 수정이는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했어요. 여전히 주말마다 인쇄소에 들러 제 일을 돕습니다. 저는 여전히 인쇄소를 운영합니다. 이제 68. 은퇴하기엔 아직 이른 나이죠. 요즘 손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연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거든요. 아빠, 딸일 것 같아요.
그래.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건데? 희망이요. 아빠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요.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힘내봅시다.